안녕하세요. 오늘은 6회차. 자, 필렛과 챔퍼, 스냅, 그리드, 엘립스. 자, 엘립스는 등각 투상도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필렛과 챔퍼는 두 가지 다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기능인데요. 필렛은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거고,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서클의 TTR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서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았다라면 이제 필렛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AD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죠? 화면에 보이면 우선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10자리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옆에 그대로 하나를 카피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선은 필렛부터 보는데 필렛은 단축키가 F입니다. 자, F하고 엔터 쳤더니 자, 밑에 보이시죠? 자, 밑에 보면 자, 커런트 세팅에서 모드라는 게 트림으로 되어 있고 레디우스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트림 모드라는 것은 모서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자동으로 절단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반지름은 여러분이 필렛이라는 명령은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지름 값이 있어야 그 사이즈에 맞춰서 깎이는 거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Select First Object에서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을 보면 언두 기능, 폴리라인 기능, 레디우스 기능, 트림 기능, 멀티플 기능이 있는데 우선은 폴리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보고요. 저 언두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렛 처리를 했는데 잘못했다. 그럴 때 우리 명령 취소해주는 부분이고요. 반지름 값을 수정하는 게 바로 레디우스 값.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먼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R을 입력하고 엔터 치고요. 자, 원하는 반지름 값을 예를 들어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예를 들어 이쪽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겠다 그러시면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요? 원을 자른 것과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죠? 자동으로 모서리가 정리가 되는 기능입니다. 다시 필렛에 들어갔더니 자, 지금 현재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자, 반지름 값은 2고 선택을 했더니 자, 하나, 둘 해서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리고 바로 명령으로 빠져나가는데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4군데를 전부 다 필렛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반지름은 똑같이 2다 라고 하시면 자, 우선은 바로 첫 번째 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멀티플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멀티플 기능도 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긴 옵션입니다. 자, 멀티플에 M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자, 하나 끝났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또다시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수치값이 틀리다라면 다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야겠지만 수치값이 같다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필렛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멀티플 기능이에요. 자, 이로 취소하겠습니다. 자, 필렛에 가시면 요번에는요 반지름 값을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R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3이라는 수치값을 주고요. 자, 밑에 보시면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트림이라는 옵션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봤듯이 모드라는 게 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트림이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트림과 노트림 중에 노트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필렛 처리는 가능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모드가 노트림 모드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트림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트림의 T, 자, 트림이냐 노트림이냐 중에 트림으로 바꾸시면 이제 모서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원을 그리셔서 자르시는 게 아니라 플랫에 들어가서 반지름 값을 수정하시고 플랫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플랫에서 만약에 선과 선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나는 옆에 있는 사각형처럼 모서리를 말끔하게 다듬어 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물론 우리는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기능이 플랫이라는 기능이에요. 그 대신에 조건은 모드는 반드시 트림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잘려지니까요. 필요 없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반지름이 0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 값이 이렇게 수치 값이 들어가 있다라면 자, 곡선이 그려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반지름을 반드시 0으로 빼주셔야지만 선택을 해주었을 때 모서리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과 선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플랫에 들어가셔서 반지름을 0으로 바꿔주시고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랫의 기능을 좀 알아보았고요. 자, 요번은 챔퍼의 기능을 좀 보겠는데요.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건데요. 우선 단축키는 CHA라는 단축키고요. 플랫하고 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자, 우선은 챔퍼에 들어갔더니 트림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플랫과 똑같이 트림 모드인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 트림 모드인 경우에는 모서리를 이렇게 남기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커런트 챔퍼 디스트 1, 디스트 2라는 것은 거리값을 얘기하는데요. 둘 다 0이라는 건 플랫의 반지름 0과 똑같이 모서리를 이렇게 다듬어 줄 때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지름이 거리값이 둘 다 0이죠. 옵션에 봤더니 언두 기능은 취소하는 기능이고요. 폴리라인은 플랫과 똑같은 나중에 폴리라인을 배우면 그때 같이 보고요. 디스턴스라는 것은 거리값을 얘기하고요. 앵글, 각도, 트림은 노 트림 모드냐 트림 모드냐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메소드라는 것은 플랫에서는 반지름값 수정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챔퍼에서는 거리를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과 각도를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멀티플이라는 것은 아까 플랫과 같이 한꺼번에 똑같은 값인 경우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 번 못하기를 할 경우 쓰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먼저 거리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D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첫 번째 거리값을 물어보죠. 자, 여기는 2를 주겠습니다. 자, 세컨드 두 번째 거리값이죠. 만약에 둘 다 1이다 라고 하시면 셀렉트 퍼스트 라인 할 때 첫 번째 라인을 선택할 때 어떤 라인을 먼저 선택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1만큼 뭐가 따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1이고 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1이라는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챔퍼를 한 건데요. 자, 이번에는 챔퍼에 들어가서 그런 거리값을 서로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디스턴스 D 들어가시고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라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라인을 먼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데요. 만약에 이 라인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이 바로 디스턴스 2, 원값에서 1만큼 끊어지는 거고 세컨드 라인을 얘를 선택하면 2만큼 끊어져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앵글. 첫 번째, 우선은 랭스를 물어보죠. 자, 랭스 길이 값은 우리가 1이라고 주고요. 각도 값은 30도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확인부터 해보면 이제는 랭스와 앵글로 나오는데 우선 먼저 선택하는 게 바로 랭스고요. 나중에 선택되는 게 각도입니다. 자, 이 부분에도 제가 치수 기입을 해보면 각도라는 것은 자, 이 대각선에서부터 이 일직선 사이 여기 부분이 30도라는 소리고요. 자, 1이라는 것은 자, 이 라인에서부터 자, 대각선의 길이가 1이 아니라 일직선의 길이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태로 이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라인을 먼저 선택하면 이 부분이 바로 랭스고요. 이 부분이 각도죠. 자, 각도를 재보면 일직선에서부터 첫 번째 라인에서부터 대각선 여기를 재보시면 이 부분이 30도란 소리고요. 자, 어디 부분이? 이 부분이 1이란 소리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챔퍼에 들어가시면 자, 트림이라는 건 안 해봐도 되겠죠. 노 트림 모드, 트림 모드. 자동으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자, 메소드라는 것은 자, E하고 엔터 치시면 자, 거리와 각도 중에 어떤 걸 이용을 할 건지. 만약에 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거리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와 같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임의로 작업을 해보면 챔퍼 거리 멀티플 M. 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 번에 계속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멀티플 기능입니다. 보이시죠? 자, 거의 뭐와 같다? 플랫과 비슷하지만 플랫은 반지름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챔퍼는 거리값을 꼭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자,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와 스냅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그리드 스냅 온오프 기능은 밑에 스태츄 라인에 보시면 스냅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냅 온, 다시 누르면 스냅 오프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라는 거, 그리드 온, 그리고 그리드 오프. 자, 화면에 눈금 보이는 거 보시죠? 자, 우리 키보드 상에서는 F7번이 마찬가지 그리드 온, F7번이 그리드 오프고요. 그리고 F9번이 스냅 온, F9번이 스냅 오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리드를 먼저 켜보면 온오프 기능인데요. 자, 줌을 해서 화면을 펼치겠습니다. 지금요, 그리드와 스냅은 뭐냐면 그리드는 쉽게 여러분 모는 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냅은 지금 내가 이 모는 종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라인에 들어가셔서 잡으려 해도 이 부분은 눈금이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스냅이 잡히